안녕하세요. 과학강사 안현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편을 통해 교과서 제대로 읽는 방법, 노트를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문제집 활용법까지 기본편 3종 세트를 만나보신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중학교에서 과학점수 90점, A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이어서 실전편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중학교는 좋은 점수를 받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의 성취감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특히 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거죠.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초 실력을 만드시고요. 공부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올라가서 따라가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정말 땡큐 하시면 되고요. 예비 고1이 듣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만들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오늘 실전편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바로 과학 용어입니다. 왜 과학 용어로 잡았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낯설게 느끼죠. 자, 선생님 역시도 얼굴이 이렇게 푸근하게 생기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참 편안해합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있죠. 혹시 어떤 일 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과학 강사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 저런 어려운 과목을 공부했대?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을 가끔씩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과학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과학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계산이 나와요. 이거 무슨 수학인가요? 그런데 중학교 과학에서의 계산은요 3에서 5%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차지하는 거는 바로 과학 용어 때문이죠. 일상에서도 쓰지도 않는 과학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외래어도 있고요. 한자어도 있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들 많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과학 용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학이 낯설었던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과학 용어를 왜 어려워하는지 두 가지를 미리 진단을 내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요. 우리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요. 일상의 용어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선생님이 껌쌤은 수박시에서 힘을 좀 써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껌쌤이 수박시에서 권력이 있나 보다. 입김이 조금 센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은 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진짜 싸움 잘하는 거, 힘 센 거, 요것만 과학에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일상의 용어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책을 펼치는 순간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과학책에 나오는 용어의 80에서 90%가 한자어예요. 여러분들 한자 아십니까? 선생님도 어릴 때는 많이 외웠지만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자어가 적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학 용어에 친숙해지는 방법, 그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비법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학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과학의 용어와 일상의 용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크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용어인데 일상에서의 의미와 과학에서의 의미가 다른 경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명히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런데 용어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이 다른 경우죠. 그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같은 용어예요. 일상에서도 힘이란 말 쓰고요. 과학에서도 힘 우리 공부했죠. 자,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시면 에너지라는 것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도 나 오늘 에너지가 없어. 이런 얘기들 쓰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학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하시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와 과학에서의 용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받아들이셨다면 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상에서의 힘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 힘이 세라고 하면 뭔가 싸움을 잘해. 또는 운동을 잘해서 무거운 거 잘 들어. 이런 느낌 드시죠? 또는 저 사람은 힘이 좀 있어 라고 하면 능력 있어, 권력 있어, 뭔가 입김이 조금 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맞아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파워라고도 영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근육작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것들을 모두 다 힘이라고 불러줘요.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능력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 힘이라고 안 합니다. 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처럼 어떤 두 물체가 있어요. 이 두 물체가요, 서로 밀 수도 있고요, 서로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우린 이것을 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아예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포스라고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 낱말이 좀 달랐으면 덜 헷갈렸을 텐데 똑같이 힘이라고 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의 힘이라는 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습니다. 모양이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바뀌었을 때만 힘이 작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이나 권력 같은 거는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의 의미 다르구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랑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알려주면 선생님이 나중에 알려줄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좀 받아들이시라고요.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지만 선생님이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거고요.